이제 근대를 향한 질주는 본격화됩니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회의 속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질주하기 시작해요. 모두가 이제 그 속도의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질주의 그때 과연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그 파국을 가장 격정적으로 예고한 인물은 러시아 출신의 스트라빈스키였어요. 이 스트라빈스키가 1911년 파리에서 그의 첫 번째 무용조곡 불세를 발표했을 때 파리는 폭발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괴성이 연주회장에서 튀어나왔고 바로 그 뒤로 파리의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레이디 가가가 이 보수적인 베이징 한복판에서 중국 젊은이들을 멱살을 잡고 흔든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 파리에 떨어졌던 거예요. 사실 쇤베르그와 스트라빈스키는 20세기 신음악, 또 신음악까지 얘기하면 또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지는데, 통상적인 부르주아 서양 음악사에서 특히 이제 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난 재수없사지만 그라우트의 음악사에 의하면 서양 음악사는 3번의 신음악이 등장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13세기 중세시대 대 아르스 노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도 잘 아는 가구 이름인 바로크. 그리고 세 번째 신음악이 바로 신비낙파와 스트라빈스키의 이 음악을 이제 음악사상 3번의 신조류의 신사조의 등장이다라고 보는데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소리가 있었다. 근데 특히 이제 드디어 음악이 18, 19세기에 고전 낭만주의, 그러니까 드뷔시와 라벨은 이게 사실 애매하게 걸쳐져 있다면 완벽하게 19세기 이전과 결별하고 20세기의 그 성격을 결정지은 탑2를 지목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와 아르톨드 쇤베르그입니다. 이 스트라빈스키는 굉장히 야수적인 인물이에요. 실제로 그는 큐비즘과 야수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드뷔시와 라벨이 인상파에게 받았다면 이들은 큐비즘과 야수파에 대한 음악적인 화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라빈스키는 한마디로 이제 이른바 원시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야, 우리에게 새로운 출구는 하나다. 인간의 궁극 속에 내재해 있는 이 억압 속에 내재해 있는 본능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자꾸 이렇게 요리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그 날것 그대로를 푹 끓여서 그냥 고기등을 던져줘. 그냥 기절을 하든 아니면 그걸 갖다 생으로 육회를 먹든 그건 얘의 문제고, 우리가 뭘 어떻게 이쁘고 막 이렇게 다듬어서 주는 거 포기해. 그게 창조야. 이제 더 이상 기교빨 세우지 마.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자체의 가장 본능의 깊숙한 부분을 그대로 끄집어냅니다. 피카소가 자기의 예술의 전환점이 된 것은 어떤 자기 친구인 수학 교사의 한마디 때문이었대요. 서양 미술사에서 원근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르네상스 이후로 서양 미술사를 지배했던 원근법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화가도 아닌 수학 교사가 피카소 친구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야, 이 새끼야, 컵의 이 입구 주둥이는 당연히 원인데 왜 니들은 타원으로 그려? 거기서 우리 피카소 형은 왜 생각을 나 못했지? 맞아, 컵 보니까 이게 분명히 완벽한 원인데 우리는 왜 이것을 타원으로 그렸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써 실제 객체, 사물의 본질을 우리는 왜곡해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당연하게 믿어왔는데 이건 인간의 오만이 아니었던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컵을 보니 동그란 원인데 우리는 몇백 년 동안 타원으로 그려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 대목에서 스트라빈스키는 드뷔시와 라벨의 인상 파악으로는 완전히 다른 노선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기 낭만주의 최후의 거장인 말러의 미망인인 알마가 빈에서 초연한 페트루시카를 보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지러워 죽는 줄 알았다. 다시는 이런 음악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우리 딸은 너무 재미있게 보더라. 나는 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이게 음악이야? 광란이다 이건. 음악을 빙자한 폭행이다. 이 스트라빈스키와 디아글레프라는 이 악당들은 이 발레의 무대에 네이팜탄을 무대 위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실 20세기 초반 파리의 최고의 예술적 스캔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라벨의 볼레로도 굉장히 큰 그 파리를 뒤흔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볼레로가 처음 초연되고 난 뒤에요. 파리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모든 새로운 유행에 볼레로라는 말을 붙이게 돼. 그래서 뭐 볼레로 모자, 뭐 볼레로 치마, 볼레로 구두, 볼레로 빵, 뭐 이런 거. 그런 그 모든 새로운 트렌드에 볼레로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유명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적정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의 그 트렌드였다면 이 스트라빈스키가 던진 파문은 그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위약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쇤베르그는 또 달랐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아마 쇤베르그와 그의 지지자들, 특히 이 신빈학파의 성부성자 성신 중에 안톤 베베른의 제자가 누구냐면요, 아도르노예요. 이 아도르노가 나중에 신음악의 철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딱 탑2인 스트라빈스키와 쇤베르그를 두 명을 딱 놓고 비교하는 논문인데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족보가 쇤베르크 파잖아. 쇤베르크한테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자기의 스승의 사부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뭐 오야지잖아. 근데 그러니까 쇤베르크야말로 진정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쇤베르크는 진정한 진보고 스트라빈스는 진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퇴행이다. 걔는 진짜 너무, 근데 말은 너무, 사실 알고 보면 그 말인데, 뭔 말은 또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차마 반박을 할 수가 없게 해놨어. 뭘 이해를 해야 반박을 하지. 저는 뭐 사실은 좀 아도르노는 또 유대인이고 이래가지고, 특히 아도르노는, 바그너 연구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썼어요. 재즈에 대한, 위브 재즈라는 재즈에 대한 논문도 썼는데, 이 아도르노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막시스트, 이른바 그 네오 막시스트이면서 굉장한 엘리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바그너를 진짜 거의 걸레를 만듭니다. 근데 그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라는 관점에서 바그너의 모든 오페라를 분석해가지고 봐라.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 내면에는 바그너의 반유대주의가 왜곡되게 관철되고 있다. 그래서 완전 바그너를 걸레로 만들어요. 근데 재즈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빈스키하고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재즈라는 것이 굉장히 새롭고 창의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을개나는 굉장히 어이없을 정도로 사실상 앙상한 음악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냥 단순한 어떤 음악을 고급스럽게 훈련받지 못한 시민들의 오락에 봉사는 목적으로 끝날 뿐이다. 과연 이 음악이 이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는 음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시대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 논문을 쓸 때까지 아도르노가 본 거는 스윙까지밖에 본 적이 없거든. 그 뒤를 아직까지 못 봤다고. 그래가지고 재즈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그 반대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쇤베르그와 이 일당들이 그러면 그렸던 꿈은 무엇인가? 쇤베르그는 후기 낭만주의의 끄트머리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이제 한계의 끝을 봅니다. 아,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지금 비엔나에서는 구스타프 말러가 존나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음 세기를 향해 갈 수 있는 음악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말러랑 하고 있는 것이 음악일까? 말러는 끝까지 자기의 음악을 후기 낭만주의의 최후의 수문장이 되어서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근데 쇤베르그는 달랐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지? 나는 왜 자꾸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음악에 질문을 했어요. 정말 지식인다운 끊임없는 데카르트적인 회의론을 가지고 자신의 음악을 대해서 계속 신문했습니다. 왜 나는 내 것을 놓고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 답을 찾았어요. 아, 나도 몰랐는데 나와 이때까지의 모든 서구의 음악가들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던 어떤 거대한 질서를, 거대한 규칙을 우리는 순순히 순응하고 따랐고 그 규칙이 그어놓은 경기장 안에서만 우리가 놀고 있다 이거야. 그럼 마치 이런 논리 있잖아요. 난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트루먼 쇼 알고 보니 씨바 언놈이 다 그려놓은 그 안에서 그냥 내가 그냥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야. 그러면 쇤베르가 느낀 트루먼 쇼의 이 세트는 무엇이었는가? 그건 바로 바흐가 위대하게 확립해 놓은 바로 조성 체계였다라는 거예요. 토널리즘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성주의. 바로 그 조성주의 때문에 서양 음악이 이렇게 폭발적인 진화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 다른 지역의 음악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 조성주의였단 말이지. 그런데 쇤베르그는 느낀 거예요. 이것이 거대한 족쇄일 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밖으로 단 한 번도 마치 트루먼 쇼의 그 주인공 이름 뭐지? 짐 캐리처럼 당연히 저 밖을 나갈 생각을 안 했던 것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드디어 그 조성의 체계를 철저히 이론적인 추론으로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아니, 조성 체계를 파괴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토널리즘 앞에 부정을 뜻하는 A를 붙여서 아토날리즘, 무조성주의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야, 씨발 중심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니? 무조성주의의 핵심이 뭐냐? 자, 시장 쪼면 시험이 중심이 되는 의미잖아요. 여기에 따라서는 나머지 관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장삼도 뭐 장호도 이 결정되는 거죠. 왜 이게 꼭 중심이 돼야 되냐고. 우리가 이걸 언제 합의해가지고 국민투표 해봤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그래서 사실 쇤베르그는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나를 무조성주의자로 몰고 가는 거는 싫어. 뭐 또 앙탈을 부려요. 나를 전음계주의자, 아토날리즘이 아니라 판토날리스트라고 불러줘. 그러니까 그가 왜 아토날리즘이 아니라 판토날리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냐면 내가 그냥 단순히 파괴를 위한 파괴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모든 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음악적으로 증명하고 싶었다니까. 기존에 있는 질서를 그냥 씨바 다 개무시하고 부수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모든 음들이 다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음악의 질서를 만들려고 했다는 걸 좀 알아주라. 그래서 그는 철저히 어찌 보면은 바로 결국 이 조성체계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의 역사와 함께 온 것이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 부르주아의 이 미학의 이론, 더 나아가서는 부르주아적 세계관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그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총을 들고 나가지는 않았지만 오선지 속에서 혁명을 한 것입니다. 조성 체계로 상징되는 모든 부르주아의
정말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체계로 벗어나서 다수와 소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무서는 모든 음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신비낙파의 신음악의 철학이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쇤베르그에 이르러서 서양 음악사가 사실상 나중에 카라얀이 마지막으로 말아먹기 이미 90년 전에 사실상 내면적 종말을 고했다라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 우리처럼.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쇤베르그와 그 일당들이 우리에게 몸부림을 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는 점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고 동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술사의 수많은 사례는 그것이 몇백 년이 지나서 그 당대에 동시대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마치 너무나 당연하게 정말 열광과 환호를 받으면서 받아진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스트라빈스키가 이제 큐비즘과 야수파와 연결된다면 쇤베르그 일당의 이 신비낙파는 이제 또 1920년대, 20년대에 표현주의와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현주의라는 게 실제로 표현주의에서 우리가 아는 작가들 잘 없어요. 뭐 이름이 이상해 다. 그중 제일 우리랑 이제 친한 사람이 칸딘스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칸딘스키의 전시회에 쇤베르그가 그 청기사 그룹인가 그 전시회에 쇤베르그가 그림도 출품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어 이런 거지. 결국 표현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술이 더 이상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도 믿지도 않는 이 세상은 이렇게 혼탁하고 더럽고 족 같은데 우리는 계속 아름다움 아까 그 발레 그런 거 있잖아. 그걸 하는 게 뭔 소용 있니? 차라리 내 속에 있는 슬픔, 아픔, 상처, 고뇌, 번민, 회의 이걸 그대로 얘기해 주자. 표현해 주자. 이거예요. 거기서 그런 음악으로 굉장히 독특한 새로운 이성의 탈출구를 쇼생크 탈출을 한 것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감옥의 구조를 연구해가지고 쌩깐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의 팀 로빈스는 쇼생크를 탈출해가지고 좋은 데로 갔는데 쇤베르그는 나한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일 뿐이야. 결국 그들은 해방시켰음에는 분명해요.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나 정작 그 음악을 듣는 수용자들은 해방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 신비낙파에 남은 이제 마지막 역사적 과제입니다.